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오니시스의 이야기 중에 7번째, 지난번에 그저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도 질문이 제가 금융권의 정상 경험을 바탕으로 있다 보니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씩 볼까요? 현재 정부에서 보면 각종 부동산 시장 정책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번에 11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이게 참 위헌성도 상당히 높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려 하고 지금 주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0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용 대출은 불가하다. 그럼 한번 Q&A 문제를 풀어볼까요? 대상은 뭐냐?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뭐냐? 우리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5개층 이상입니다. 5개층.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럼 4개층 이하가 뭐가 있겠죠?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 단독주택 이런 거는 이번에 규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됐냐? 바로 아파트가 아파트인 경우 그럼 주상복합은 아파트는 뭐냐? 그것도 만약에 아파트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러한 주택을 이 가격이 15억짜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그 15억의 기준은 뭐냐라고 보통 구성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국민은행 사이트 가보면 KB 시세가 있잖아요. 한국감정원도 시세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만약 KB 시세는 없고 감정은 있다든지 또 감정은 없는데 KB 시세가 있다든지 뭐 두 개 다 있다든지 어느 기관에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중에 가격이 15억을 초과되는 시세 평가는 15억이 초과되는 거는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 이게 시세도 없다. 그러면 일반 감정기관이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일 시세가 만약에 14억으로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17억 구입해서 산다.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KB시세라든지 한국감정원의 이 감정원 기준으로 15억 초과는 인한 아파트 구입할 경우는 대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바로 2017년 이후 것만 구입하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준 걸로 판매된 거 통상 우리 거기서 계약금 줬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준 것으로 증명되거나 또는 16일까지 은행에 차입 신청된 걸로 전산에 등록된 거기까지는 기존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금 용도를 봤을 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택 구입용이죠. 주택 구입.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초과를 아파트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생활 안정 자금을 한다. 그럼 생활 안정 자금을 하는 건 또 상관없죠. 이 사람이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만 안 되는 거고 내가 10억 초과 아파트가 있다. 내 생활이 어렵다. 사업을 한다. 그때 이걸 담보로 대출하는 거는 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15억짜리 사는데 15억짜리 초과를 사는데 이걸 담보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내가 기존에 다른 아파트가 있다. 만약 8억짜리가 있다. 그럼 요걸 담보로 대출을 만약에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이 자금 용도가 15억짜리 구입용이라고 밝히지만 이것도 대출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금융기관에서 자금 용도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 용도를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15억짜리 초과 아파트는 구입하지 말라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하지 말라. 자기 돈으로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대출이 만기 도래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뭐 만기가 과거에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거는 12월 17일 날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도래된 분이 인정하거나 대안한 경우, 이때 대안이라는 말은 사람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안은 뭐냐면 대출 받아서 상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안 대출은 연장은 그대로 연장하는 거고, 타담보대출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내가 15억짜리 차를 요구하는데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이제 어저께 발표된 내용인데, 이후로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은 또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누가 이렇게 이제 전세 자금을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 내주려면 돈이 이 돈을 새로 전세를 받거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새로 전세를 안 받다든지 이 사람 내보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다시피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럼 남부 지역은 가능하다라고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투기나 투기과열 지역은 이 전세금을 세입자한테 주기 위해서는 또 대출 안 된다. 참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책이 참 메가톤급인데 12월 16일 발표된 이런 부동산 정책이 헌법상 과연 이게 맞는,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규정이 있지 않냐라고 논란을 삼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시장에서 맡겨둬야지, 시장에 맡겨둬야지 자꾸 누가 정부에서 관여할수록 계속 허점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받은 교육받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수요를 막는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수요가 준다 해서 공급도 만약에 또 줄어지잖아요. 공급이 줄어지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정부의 정책은 하나의 메가톤급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참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